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 사실 당신의 영혼을 노리는 가장 정교한 덫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SNS를 넘기며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때 화면 너머에서 아주 다정하게 힘들죠? 제가 당신 맘 다 알아요 라며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마치 운명의 구원자를 만난 것 같겠지만 사실 그건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확인하러 온 포식자의 싸늘한 인사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9명의 청년이 바로 이 다정한 위로 한마디에 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아늑한 쉼터가 아니라 피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단 4평짜리 콘크리트 지옥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범인은 그들을 잔인하게 해체한 뒤 좁은 방 안에 아이스박스 속에 쌓아두고 태연하게 함께 생활했더라고요. 이건 수십 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정을 훔쳐보는 누군가의 최신 수법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평범한 이웃들을 죽음의 아파트로 유인해 자발적인 희생양으로 만든 걸까요? 전문가들의 수사 기록에는 우리가 절대 몰라야 했던, 하지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충격적인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날카로운 흉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인간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는데 그 정체는 바로 심리학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치명적인 말을 들었길래 그들은 제 발로 살인마의 방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갔던 걸까요? 단 4개월 만에 9명을 사냥한 이 포식자의 뇌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괴하고 서늘한 논리가 들어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디지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꼭 챙겨야 할 기록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따뜻한 위로의 실체가 차가운 톱날로 변하는 그 끔찍한 순간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거칠고 어두운 숯 드로잉의 질감 속에 숨겨진 그 방 안의 진짜 풍경을 이제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춰보려 하는데요. 이미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거미줄 근처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들을 복원했을 때 수사관들조차 뒷목이 서늘해지는 소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마가 던진 낚싯바늘에는 공감이라는 이름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이미 방구석 아이스박스 안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9명의 생명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동안 이웃들은 왜 단 한 번의 비명조차 듣지 못했던 걸까요? 범인은 소리 없이 사람의 영혼을 부수는 법을 알았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법을 연습했거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SNS에서 당신을 팔로우하는 낯선 사람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트위터 킬러라고 부르는 이 괴물의 실체,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1%의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해보죠. 절대 주의를 경계하세요. 괴물은 당신의 가장 연약하고 외로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읽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수사 기록 첫 페이지에 적힌 범인의 이름 시라이시 타카히로. 그는 평범한 청년의 얼굴을 한 죽음의 집배원이었습니다. 이곳 모호실의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진 120일간의 기괴한 기록을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생존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지옥 같았던 아파트 복도를 따라가 보죠.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믿고 싶어하는 거짓말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범인 시라이 씨는 트위터라는 거대한 바다를 누비며 아주 치밀하게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가 주로 썼던 낚싯바늘은 바로 죽고 싶다는 해시태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간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설득의 심리학 원칙 중 하나인 호감의 원칙이 아주 악랄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자신도 삶이 고달파 죽으려 하는 동반자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혼자 가는 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제가 당신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줄게요 라는 다정한 속삭임이었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해 사회적 증거의 원칙까지 아주 교묘하게 활용했는데요. 마치 수많은 사람이 그와 상담하고 고마워하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남들도 다 선택한 길이면 안전하다고 믿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악용한 건데 정말 치밀하죠? 다음은 상호성의 원칙인데 범인은 자신의 가짜 비밀과 아픔을 먼저 털어놓으며 심리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비밀을 공유받은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무언가를 말해줘야 해 라는 심리적 부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혼자 산다는 치명적인 정보까지 술술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는 전문가보다 더 냉철하고 지적인 말투로 죽음의 절차를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권위의 원칙이 발동하며 피해자들은 그를 절대적인 구원자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주 평온하게 끝낼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절망 속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이건 고도로 훈련된 포식자가 행하는 잔인한 수어사이드 그루밍의 정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타겟이 완전히 낚였다 싶으면 희귀성의 원칙을 써서 오프라인 만남을 다급하게 재촉했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제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지금 당장 만나요 라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선 피해자들은 판단력을 잃고 결국 그가 설계한 지옥행 티켓을 집어들고 말았죠.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사는 범인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평온했는데요. 마치 주말 캠핑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아주 꼼꼼하게 시신을 담을 박스들을 골라냈더라고요. 범인의 뇌 속에선 이미 피해자들이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전리품이나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엔 살인이라는 말보다 해체와 현금화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는 사람의 목숨보다 그들이 가진 신용카드와 현금을 노린 아주 비열한 강도 살인마였던 거죠. 9명의 희생자 중 8명은 젊은 여성이었고 단 1명은 사라진 여친을 찾으러 온 남성이었는데요. 범인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여친을 찾아 헤매던 그 남성마저 망설임 없이 제거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단계부터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공정처럼 관리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거기엔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효율적인 사냥을 위한 차가운 심리적 트릭만 가득했습니다. 이 포식자가 설계한 120일간의 살인 공정은 그렇게 9명의 시신을 남긴 채 차가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그 좁은 방 안에 시신들을 계속해서 쌓아두어야만 했는지 그 기괴한 심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쿄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위치한 아주 평범한 2층 아파트 2보급 5호의 문을 열면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단 4평 남짓한 좁은 원룸 안에 대형 아이스박스 8개와 쿨러백 하나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더라고요. 범인은 시신을 아주 정교하게 해체한 뒤에 썩어가는 냄새를 막으려고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박스마다 가득 덮어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괴한 행동을 보고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범죄를 저지른 후 시신을 밖으로 옮길 타이밍을 놓치자 차라리 방 안에 쌓아두고 은폐하는 비정상적인 길을 계속 선택한 거죠. 정말 소름 돋는 건 범인이 시신이 담긴 그 박스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잠을 자며 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처음 진입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그 압도적인 공포와 악취 때문에 지금까지도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평범한 냄새와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뒤섞인 도저히 인간의 공간이라고 믿기 힘든 지옥도였다라고 회상했는데요.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그들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다음 사냥을 위한 일종의 비즈니스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을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사이코패스의 도구적 공격성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피해자들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목조르는 이 남자가 자신을 도와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시라이 씨는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뒤에서 아주 냉혹하게 목을 졸랐고 숨이 멎으면 곧바로 욕실로 끌고 가 해체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두 명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엔 익숙해져서 별 감흥도 없었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는 수사관에게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이 육체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었다라며 투덜대기까지 했습니다. 고작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9명을 살해하고 처리한 이 속도는 전 세계 범죄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기록입니다. 심지어 범인은 욕실에서 시신을 해체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한 손으로는 다음 타겟과 스마트폰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이건 마치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살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보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풍경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포식자의 진짜 무서운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범인은 피해자들이 가진 삶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재를 철저히 이용해 자신의 이득만 취했던 겁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아이스박스에 담겨 세상에서 지워지면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외로운 영혼으로 즉시 채워 넣는 시기였죠. 경찰이 이 교활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실종된 여동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 오빠의 집요한 추적 덕분이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범인과 주고받은 수상한 대화 내용과 약속 장소를 마침내 찾아냈는데요. 수사팀은 범인을 확실하게 낚기 위해 여성 경찰관을 투입해서 그에게 접근하는 아주 위험한 함정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경찰이 보낸 미끼인 줄도 모르고 여성 요원에게도 똑같은 호감의 법칙을 시전하며 아주 친절하게 유혹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고통에서 구해주겠습니다라며 천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하지만 약속 장소인 역 앞 광장에 나타난 건 그가 기대했던 가녀린 여성이 아니라 총을 든 베테랑 형사들이었습니다. 체포될 당시 그의 배낭 안에는 다음 희생자에게 쓰려던 밧줄과 칼, 그리고 피 묻은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그날 밤 10번째 사냥을 목전에 두고 마침내 이 잔혹한 연쇄 살인극의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수치로 거칠게 그려낸 듯한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하고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아파트 문 앞에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살인마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원칙인 일관성의 법칙이 그들의 발목을 족쇄처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했고 이 사람이 내 유일한 파트너다 라는 강력한 자기 암시에 걸려버린 상태였거든요. 인간은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이나 어렵게 내린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무서운 본능이 있잖아요. 범인은 이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분증을 버리고 가족과의 연락을 끊게 유도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이 잘린 피해자는 이제 오직 범인 한 사람에게만 절대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전형적인 심리적 감금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의 방에 들어선 순간 기괴한 악취를 맡았지만 그가 둘러대는 뻔한 거짓말을 믿기로 했는데요. 뱃수구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금방 고칠 테니 안심하세요. 라는 말을 의심하지 않기로 한 거죠. 뇌가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면 눈앞의 공포보다 나를 안심시켜주는 살인마의 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겠다며 수면제나 안정제를 탄 음료를 아주 친절하게 건네주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배신을 저질렀던 겁니다. 재판장에 선 시라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듯 진술하며 방청석의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해서 작업한 것뿐이다 라고 아주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법정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두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제발 저 악마를 사형시켜달라고 판사에게 애원했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그 처절한 비명 속에서도 죄송하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이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를 포기하며 자신의 죽음마저 스스로 결정하려는 오만한 모습까지 보였죠.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모든 게 귀찮고 의미 없다라며 마지막까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유지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의 교과서적인 표본이 바로 그였습니다. 놀랍게도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그는 구치소 안에서 팬레터와 선물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심리학에선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즉 잔혹한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괴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고 경계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살인마는 결코 영화 속 괴물처럼 뿔이 달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너머, 당신의 외로움을 가장 먼저 알아채주는 다정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쑥 드로잉으로 일그러진 범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희생자 중엔 고작 15살밖에 안 된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인 어린 생명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어린 생명이 차가운 아이스박스에 담길 때 우리 사회의 방어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미친놈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치한 소통의 부재가 낳은 참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끝에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잔혹한 기록이 남긴 진짜 메시지를 정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범인 시라이 씨는 사라졌지만 그가 쓴 심리 사냥의 설계도는 온라인 세상을 지금도 떠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SNS 어딘가에선 고수익 알바나 인생 역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덫이 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패는 모르는 사람의 과도한 호의를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더라고요. 이유 없이 다가와 당신의 모든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절대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당신의 거주지나 가족관계는 범인이 당신을 현실에서 고립시키고 지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 세계의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외로움에 지쳐 온라인 속 얼굴 없는 이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주변의 전문가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범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기댈 곳 없는 영혼만을 아주 집요하게 골라 사냥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건 어쩌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평소와 다르게 SNS에 집착하거나 고립되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질문 하나가 제2의 자마 사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수 있더라고요. 범인의 사형은 집행되었지만 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는 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기록에서 삭제된 1%의 진실을 찾아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할 예정인데요. 이 기록이 당신의 생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어쩌면 지금 위태로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27일 그날 도쿄 구치소에 흘렀던 차가운 정적의 의미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죽음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힘 또한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관심 속에 있더라고요. 이제 거칠고 어두웠던 숫 드로잉의 잔상을 뒤로 하고 다시 당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소중한 1% 진실을 지키기 위해 부디 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프로필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관심과 촘촘한 연대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디지털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당신의 안전과 일상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소름 돋는 통찰과 밀도 있는 수사 기록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신의 평안하고 안전한 밤을 늘 응원할게요. 블랙파이를 마칩니다.